오늘의 이슈 첫 번째 확인하시죠. 유가의 급등, 그 원인은?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7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간밤에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은 유지를 했지만 물가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에도 또 상승 압력이 되는데요. 서용환 전문가님, 유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서부 62달러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68달러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국제 기준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도 배럴당 65달러 수준에서 72달러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원인이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됨으로써 수요 전망을 불러온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3일 신규 확진자가 1명이 보고됐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중국 지방 정부들도 점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석유화학 제품이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서 더해서 멕시코만 정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최대 석유사인 페멕스가 운영하는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25개의 유정이 가동이 중지됐고요. 이로 인해서 하루에 42만 수준의 배럴 수준의 원유가 생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멕시코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증산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유가 상승의 원인입니다. 셰일 업체들이 올해 유가를 한 55달러 선으로 예상을 하고 해지 전략을 짠 것이 유가가 상승을 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상황이죠. 또한 셰일 업체들은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과거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키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증산에도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은 오펙으로 하여금 좀 위안을 갖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속에서 백악관이 오펙 플러스에게 원유 증산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악관 입장에서는 자국의 셰일 기업들의 손실도 걱정이겠지만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 와서 인프라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의 상승은 정유주, 화학주의 호재로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주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와 재고 평가액 상승으로 수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추세적인 유가의 상승 시에는 석유 화학 제품이 최종 고객사에서 재고 확충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화학 기업들도 마진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수요와 공급의 이런 구조 속에서 유가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관련주 투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례적으로 산유국의 증산을 요청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이 유가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뿐만 아니라 이제 멕시코만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생산이 좀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를 또 밀어 올리고 있다는 측면도 보셨고요. 또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좀 제어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8월 초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1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또 델타 변이가 확대가 되면서 경기 우려감이 나오면서 70달러 선 붕괴도 8월 초에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유가 방향성 어떨까요? 전성진 전문가님. 네, 저는 서영한 전문가의 의견과 약간 다른데요. 유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렸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유가가 급등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컸는데 이런 현상은 7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나 브렌트유의 가격을 보면 아직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유주들을 살펴보면 고점 이후에 20% 정도 조정 중인데 현 구간에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이제 S-OIL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가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셨고요. 서용환 전문가님은 유가 횡보를 예상해 주시는 건가요? 상승 추세를 보시는 건가요? 관련주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시액 업체들이 공급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감산 완화를 하는데 오펙 측에서도 증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리서치 센터들 많이들 보면 어떤 곳은 뭐 80달러 이상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OE라고 KPX 케미칼인데요. SOE는 그 8월 셋째 주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배럴당 2.8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전주에 비교해서 0.7달러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정제 마진이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SOE 같은 경우에 정제 마진이 약세인 상황 속에서도 신규 고도화 시설에서 중질유를 원료로 투입해서 휘발유와 프로필렌을 생산을 해서 이것들을 최대 가동을 했는데요. 이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거뒀죠.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런 고도화 시설을 기반으로 실적을 잘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정제 마진도 회복을 해서 저는 충분히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PX 케미칼입니다. KPX 케미칼은 우레탄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것을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줄여서 PPG라고 부르죠. PPG의 원료인 PO의 80%를 SOE에서 공급받고 있기도 하고요. 동사의 제품처럼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고객사에서 더 하락할 때 매수하기 위해서 매수를 중지해 버립니다. 그러나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고객사에서 더 오르기 전에 사기 위해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고객사에서 매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거 KPX 케미칼도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정고점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의 상태라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전망에 있어서는 두 분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하지만 유가 관련주를 보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전성진 전문가도 고점 대비해서 20% 조정, 양호하고 수급 뒷받침되는 종목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서영환 전문가는 SOL과 KPX 케미칼 주목하고 있습니다.